네, 먼저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검찰발, 법무부발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그리고 이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얼마 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수의 검사장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일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가 된 겁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 내용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자문단을 설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알아서 하라,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 회의에 의견을 물어봤던 거고, 검사장 회의에 대다수의 검사장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장관의 수사 지휘가 좀 위법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하고,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 두어 명 정도는 조금 이제 그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은 추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는 거죠. 네, 그런 결론이 모아졌다고 알려졌는데요, 평론가님. 그 다음에 이제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담았는데, 여기서 이제 올바른 길이 뭐냐, 그 뜻이 뭐냐 관심이 좀 모여요.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검사장들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청 내규에 의거하면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직급으로 강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으게 되면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 하여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분위기를 보면 일선 검사장들이나 또 고검장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여론을 상당 부분 모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검사장 회의 이후에 윤 총장 입장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차단을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문단 설치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윤 총장을 아예 수사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준 이번 지휘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전체의 이 총의가 모여져서 법무부의 지휘가 좀 과도했다는 쪽으로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같습니다. 네.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한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전문단이죠.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은 소집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그것을 지시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지휘, 즉 총장이 개입을 안 하고 결과만 이제 보고를 받는 것을 해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으로 돌아가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뭐 그것이 사실 윤석열 총장의 과거의 어떤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감찰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의 어떤 딜레마를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법성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위법성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검찰총장의 지휘를 안 하고 사실상 수사팀에게 보고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위법성이 발견이 될 텐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총장에게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받아라, 그러니까 총장에게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 총장의 어떤 결단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굉장히 관심이 모입니다. 윤 총장이 언제쯤에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수용하고 그냥 있든 자리에 있든지, 예. 수용하고
사표 내든지 예전에 김종필 전 총장이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거부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는 마지막 게 이제 절충설에 나오는 거예요. 수사 제지 요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맨 위에 있는 지시 수용에 나올 가능성이 0%고 완벽하게 지시를 거부하느냐 아니면은 수사 제지 요청. 제지 요청도 사실은 거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거부는 안 합니다. 몰라 이거고 제지 요청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고로 갈 수 없으니 이렇게 아마 제3안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거부하고 지휘 거부하고 제지 요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윤 총장 개인도 그렇고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도 나온 걸로 총합을 해봐도 추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수사지휘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검찰청법인의 수사지휘권 행사는요. 수사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다만 정말 불가피할 때는 총장한테만 얘기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해라 라고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지시는 합법적인 지시였어요. 토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지시는 예를 들어서 기소 불기소 예를 들면 영장 치고 말고 하라는 어떤 수사의 본질에 대한 게 아니라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지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수사지휘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관이 수사지휘 할 거면요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장관의 총장 겸임하는 얘기인데 이건 검찰청법 8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라서 저는 잘못된 수사지휘다. 그래서 일선 검사의 의견이 맞다. 다만 그렇게 해서 거부는 하되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중재하는 내야 완전한 파국을 막을 수 있으니 여기서 들 수 있는 중재안이 아마 특임검사 얘기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일선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 하기 전에 법무부 실무진하고 대검 실무진이 특임검사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있었거든요. 근데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하고 그 다음날 법무부에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수사팀 교체 특임검사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카드가 살아있고 이 카드가 제 명분이 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수사자문단 하지 말라 윤 총장한테 하는 얘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오는 그 H 검사장, H라고 하면 되죠. 네. 한모 검사장. 그러니까 한모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수사자문 꾸리는 거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법무부 얘기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하고요. 한모 검사장도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전에 이성윤 지검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한모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내정기자 수사 특별검사팀 꾸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모 검사장이 노했습니다. 이걸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아마 이성윤 검사장이 피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모 검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증언했냐면 전화 온 거 맞고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라고 공개적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실제로 피의자로서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사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누구죠? 한모 검사장이에요. 두 사람 이해가 충돌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검사장도 그 수사 지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위검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3의 중립적인 검사가 수사를 하자. 이게 아마 타협하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이르면 내일 대검에서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아마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결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수 검사장들 이제 수사지휘권 내용 떠나서 이 사퇴 압박이 있었는데 사실 검사장들이 신임을 받아서 윤 총장이 오히려 또 활로를 찾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자문단이나 다른 장관 지휘권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대부분의 뜻이 일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진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권력과 맞서서 검찰 나름의 본분을 지켰다는 상징성.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불호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여기서 만약 검찰총장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을 때 검찰의 권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퇴하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만큼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 하는 별개로 본인의 자리는 계속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지휘를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카드가 이 감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새로 또 감찰
국장을 임명을 새로 했죠. 과거 네.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그런데 이 감찰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 정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사퇴를 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징계권은 전혀 없단 말이죠. 결국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만 사퇴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점점 불거졌을 때 윤 총장 입장에서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협력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도 지휘권을 발동하고 나도 검사장들의 총의를 모아서 어느 정도 이 타협안을 내세울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문 대통령이 이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추 장관 내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적어도 문 대통령이 사퇴를 시키지 않고 방관만 하더라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힘이 실린다. 검찰 내부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제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받은 공을 추 장관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6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고 돌려주는 형태의 답변을 하는 것이다라고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평론가님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교수님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어떤 결단이 나올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거부나 혹은 뭐 재집의를 요청한다면 바로 추 장관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나 재주의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검사장 회의에서 이미 나온 얘기를 없었던 얘기로 할 거면 검사장 회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텐데 그렇게 보면은 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재지위 안 한다고 분명히 엄명을 했거든요. 예. 방법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감찰뿐이 방법이 없는 거죠. 감찰 들어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명령의 어떤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법이라든가 검찰청법에 분명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감찰을 하고 사퇴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2013년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감찰의 상황에서 사실 감찰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압박 속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준거 집단, 그러니까 검찰이란 준거 집단의 대표로 본인을 인식을 해요.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이 검찰의 지금 기득권, 권한이 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그게 이제 검사장들한테도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퇴하지 말라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속 압박의 강도가 서로가 이 상승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소환된 인물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의 SNS에 내 가족 전체 수사는 전개될 때 장관 임명 후에 일체 개입 안 하고 보고도 안 받았다. 검찰 수사 칼날 묵묵히 감내했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보세요. 전직 법무부장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8조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의 문제를 저보다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세요. 저기 문장. 통제를 받지 않아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검찰 파쇼 체제 도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가 넓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맨 위에 얘기해요. 가족 전체 수사 전개됐지만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자랑을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장관의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그걸 수사지휘하면요. 이건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나 총장이나 뭐 민정수석이나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수사 대상이 되면 직무에서 빠지든지 내려오라고 하는 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나는 장관 때 내 가족들 수사받는데 나는 수사지휘 안 했어. 이걸 본인이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었다. 이론적인 얘기는 뭐 전직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본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논거는 아주 잘못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야권에서는요, 추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까지도 발의하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국회에서 통과도 어려운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찰개혁 관련된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이 뭐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맞받아 쳤는데 사실 워낙 거대 여당이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뭔가 가결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올리는 것조차 여당이 반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 사퇴 문제가 이 전국의 중심이 되면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 압승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책, 그리고 민생 문제 때문에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을 하고 있지, 검찰 개혁하라거나 윤석열 총장 몰아내라고 이 압승을 했다고 분석하는 정치 전문가들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국민이 민의를 모아줬는데 이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하고 있는 일이 민생 문제나 코로나19 대책 문제는 거의 안 보이고 지금 연일 윤석열 총장 때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탁월한 정무 감각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 사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것인데 그 함구령이 지금 여당에서는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당이 끌어온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먼저 윤 총장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야당이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 같이 공동 정선을 구축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여당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야권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네. 윤석열 지키기로 야권 연대가 형성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아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국민 먹거리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인가? 근데 그 찍어내는 명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민의가 통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될 쪽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아닐까. 따라서 이해찬 대표가 왜 함구령을 내렸는지를 이 여권에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 장관 탄핵 소추안 언급되는 것까지 짚어봤는데요.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